우리 대성 선생님의 안목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계획을 갖고 오셨다면서요. 예, 근데 교육부에서 2022년 교육 전문 직원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네, 우리 채널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 교육 전문 직원 선발 계획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교육부 전문직, 교육청 전문직 장학사님들과 좀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시도 범위를 벗어나서 근데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 추진에 이바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한 소양이나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런 현장 중심 교육 정책 추진에 좀 이런데 좀 역할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의 장학사님들은 조금 더 학교 현장과 호흡을 하면서 시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을 펼치신다라면 교육부 전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무관님, 사무관님, 석인관님들과 같은 일반 직원들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고요. 엑셀,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실무적인 역량이 시도교육청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조금 말씀해 주시죠. 몇 명이나 뽑나요? 우선은 초등 5명, 중등 10명, 총 15분의 연구사님을 선발을 하고요. 공개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규 교원으로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중앙부처의 장,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교사입니다. 아니 총 15명을 뽑는다라면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이잖아요. 한 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명도 선발되지 못할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경쟁률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1차 관문인 시도교육감 추천 받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응시 자격에서 5년 이상의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시도교육청에서 1.5배수 혹은 2배수 내에 추천을 받은 선생님들만 응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1.5배수면 5배수고 2배수면 2배수지 왜 1.5배수 2배수인가? 제가 뭐 그런 거는 치측인데요. 아마 시도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또 응시 자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 중, 등 학교 이런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공고일 기준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이런 걸로 임명이 되어 있으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행 계획이 공고되었죠. 예. 학교 현장의 공문으로 안내가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지금 안내된 서류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도 추천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학기가 이미 시작돼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학교 내 추천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3장 내외로 작성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행계획 공고에 보면 아주 굵은 글씨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가 있습니까? 이 교육부의 업무 및 근무 강도를 고려해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육 경력뿐만 아니라 이런 적격자 추천에 좀 유의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 전문직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비전과 철학이 상당 부분 중요했다라면 교육부 전문직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역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 경력이나 이력을 중심으로 추천하지 말고 실무적인 역량을 고려해달라. 그리고 이걸 토대로 바로 입직이 되는 게 아니라 수습 기간이 있다면서요. 임용 전에 6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언제까지 교육부에 들어가야 됩니까? 서류. 근데 우선은 시도에
에서 3월 16일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아마 시도별로 이미 공문으로 다 안내가 됐을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그 아마 지금 교육부 제출이 16일이니까 그 이전에 아마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출하고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추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여기 빨리 시험 봐야겠다 한다면 진짜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바로 이제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내년에 한번 이걸 도전해보겠다, 향후에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게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형별 세부 절차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서류 제출에 대해서 유의사항 한 번만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의사항, 그 1차 전형 서류 심사에서 이런 표시, 교육 경력, 표시 과목 등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특히나 결격사항이 없도록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의 원본들은 추천한 기관,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시도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또 PDF로 스캔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모든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셔서 이제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서류이기 때문에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성쌤 같은 인사 담당 장학사님들이 다 체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정된 다음에 그런 제출하는 그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일정만 보시지 마시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신 일정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 사진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부착을 해달라. 그리고 이런 응시 원서와 수험표 사진이 동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별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서류에 대한 심사 절차가 1차고요. 예. 2차는 뭐죠? 예, 이제 기획력 논술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과 주요 교육 현안 등을 중심으로 기획안 및 논술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전형별로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또 시험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척도가 조금은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교육부는 17개 시도의 모든 선생님들이 응시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실무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세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 보셨나요? 커말 능력 시험 보셨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획안 작성이나 이런 거에 아주 평소에 교사들이 연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교육부에 응시하는 선생님이라면 이게 정말 자유자재로 기획안 작성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계획이나 이제 교육부 언론 보도 자료를 이제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고요.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배점은 우선은 기획안 50점, 논술 50점입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의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이런 60% 미만 배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꽈락을 잇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시험 합격해도 이제 합격이 아닌 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3배수 이내 인원을 또 최종 합격 대상자로 이제 심층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합격하고 이제 3차 전형을 보면 3차 전형은 심층 면접이에요. 우리 대성생 심층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업무 실적, 추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심층 면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층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실 거예요. 근데 심층 면접 또한 이 전형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독특하게도 현장 실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최종 합격자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대상자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고 2단계는 현장 실사를 갑니다. 그래서 근무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자와 유선으로도 확인을 하고 서류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근무 태도 그리고 전 참 대단한 것들 대인관계까지 현지 실사를 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라는 게 이제 그 사이클이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환상이나 이상적인 기대만으로 갔을 때 부적응하시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목별로 사실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구성원들이 있고 수행해야 될 과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적합하신 분들인가? 그런 것들 정의적 측면을 이제 심사를 하고 현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게 최종 현장 실사에서 부적격 대상자가 되면 성적과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좋은 이런 교육 구성원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떤 전문직 시험을 어떤 학교 현장과 이제 단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피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나중에 다시 학교 현장에 돌아와서 이제 현장의 교육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인드셋이 되셨을 때 합격이 되실 수 있는 거지. 나는 학교가 싫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7년간은 시도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소속 기관 그리고 소속 교육청으로 전출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교육부 전문직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